그럼 저희 유부녀 김가을. 네,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굉장히 그냥 뭐 당당하게 수. 네, 저는 내려주셨는데 가을님이 네. 여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계속 설명드렸던 저의 친오빠, 저희 엄마 아들, 저희 친오빠와 한 8년 연애 끝에 네. 지난 5월 드디어 결혼의 꼬리는 하셨습니다. 신혼입니다. 지난요? 네, 올해. 올해. 올해 5월에 결혼의 꼬리는 드디어 하셨고 유부녀가 드디어 되셨죠. 네.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뭐 행복합니다. 요 타이틀을 얻으신지는 정말 뭐 한 2달? 네, 얼마 안 됐어요. 됐죠. 근데 벌써 술을 네, 저는 행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술을 준 걸 수도 있습니다. 2개월 차지만. 그러니까. 네. 수다. 어떤 점에서 술을 주셨을까요? 좀 이제 우리 부부구나 하는 그런 좀 뭔가 이렇게 끈끈함이 좀 생겨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런 것도 너무 만족스럽고 그냥 뭔가 그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은 저는 결혼 전까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결혼의 안정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냥 내 삶이 안정감이 느껴진다라든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좀 안정감이 느껴진다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사실 모두 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연애했기 때문에 지금 또 안정감이 있다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다르긴 해요. 결혼하고 나면. 진짜 이제 헤어질 수 없지. 네, 헤어질 수 없는데 다만 이제 남편 또 저를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내라는 게 좀 이렇게 여자친구는 사실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와 아내를 비교했을 때 여자친구는 사실 좀 가볍잖아요. 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뭐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내면은 좀 뭔가 무게감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렇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막 소개했을 때도 저희 아내가 저희 와이프가 그 말 좀 어색한데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좋죠. 그쵸? 우리 완전 우리 뭔가 결속된 뭔가 그런 내 남편이야 하는 것도. 우리 남편이 우리 신랑이 좀 바빠.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시죠. 느끼셨겠지만 즐겨요. 이런 상황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결혼식 당일에도 이미 그 당일에도 오빠한테 오빠 이제 오빠 나 여자친구로 소개하면 안 돼. 진짜? 어디 가서 아내라고 해야 된다. 와이프 뭐 이런 걸로 얘기해야 돼.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근데 그런 안정감과 그런 건 다 수인데 네. 내가 네. 유부녀로서 수인이는 뭘까요? 제가 유부녀 수인 이유는 뭐 일단은 저를 많이 사랑해준 남편이 있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뭘 잘하고 있다던가. 뭐 그런 것도 저는 있잖아요. 뭐 사실 경험 배우자로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네네. 또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네네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사실 시간도 많이 생기고 뭐 청소뿐만 아니라 집안일뿐만 아니라 밥 해주는 것도 좀 더 정성 들여서 해줄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거로서는 제가 또 뭐 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오빠를 처음에는 저도 막 퇴근하고 막 저녁 챙겨보기 힘들고 막 좀 그렇거든요. 대충 떼어 먹거나 아니면은 전날에 뭐 냉장고 넣어둔 거 막 꺼내 먹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솥밥을 해 먹었어요. 직접 이렇게 좀 정성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음식들도 많이 해주고 또 집이 좀 깨끗해지고. 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케어를 또 잘 해주고 하니까 그냥 그 유부녀의 삶이 사실 연애만 했으면 이런 삶을 사실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래 너 내가 돈 벌 테니까 쉬어라고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우리가 결혼을 했고 어쨌거나 뭐 꼭 남자가 가장일 필요는 없지만 그쵸. 지금 우리 가족 안에서는 남편이 가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을 좀 서포트해주고 집안일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제가 또 유부녀로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술을 줄 수 있다. 네, 뭐 그런 것들. 해서 술을 준 것 같아요. 신의로서 괜찮나요? 네, 뭐. 네. 수 드립니다. 진짜? 예. 일단 저희 집이 좀 갸우뚱하게 하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함께 살았다는 것도 지금 들으시다가 계속 뭔가 응? 하셨을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이제 오빠와 저와 언니가 약 한 2년간 2-3년간? 네. 3년 가까이 네, 함께 살았었어요. 남매와 오빠 여자친구가 함께 살았다는 거. 이게 쉽지 처음에 들으면 진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관계였는데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잘 지냈고 네. 저는 근데 그 모든 게 다 언니 덕분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빈말 지금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오빠랑 저는 좀 예민한 타입. 네. 근데 언니는 지금 이런 타입. 다 수용할 수 있고. 네, 저 배려 많이 해요. 네, 다 둥실둥실해요. 네. 배려할 게 많았다.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좀 자기 주장이 저기 눈치 버려.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 이래도 맞아, 좋고 맞아. 저래도 좋아. 진짜? 네, 좀 이런 성격이에요 제가. 처음에 같이 이런 살기로 스타일. 딱 하게 된 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정 내릴 때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두 분 다? 오히려 같이 살고 싶었어요. 아 제가. 진짜? 네, 오빠도 더 자주 보고 뭐 다영이랑 불편한 것도 없었고 뭐 같이 있으면 셋이서 막 치맥을 한다거나 피맥을 한다거나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 약간 기숙사 같은 느낌으로. 네,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무 다영이가 저한테 같이 살래라고 먼저 제안을 아, 해줘가지고 진짜? 네, 이런 동생도 없어요. 그니까. 사실. 네. 왜냐면 다영 저도 너무 좋으니까. 어떤 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 일단 사실 어. 언니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아 이럴 바엔 살아라. 아니 이럴 거면은 퇴근하고 오면 또 내가 있고 또 어디 갔다 오면 또 내가 있고 어. 또 밤에 또 돌아가고 이런 것도 사실 아, 또 위험하기도 하고, 애매하고 그치. 그것도 그렇고 그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언니도 n분의 1 하면, 그치. 언니도 언니대로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고 맞아. 왜냐면 그 집은 잘 놀아. 그러니까 아, 놀고 있는 집이 공실인데. 사실이에요. 네, 거의 공실이죠. 거의 여기서 놀다가 잠만 자고 뭐 놀다가 그러니까. 잠만 이런 스타일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우리 그냥 마침 또 투룸이었고 두 커플이 거기서 지내시고 방 하나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제안을 했죠. 근데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죠. 우리한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그때 정말 가까워졌고 그래서 시집 보낼 때도 제가 막 농담 삼아 그러니까 오빠 장가 보내는 게 아니라 언니 시집 보내는 게 그런 느낌이라고. 언니랑 오빠 둘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언니가 성격이 워낙 이렇게 쾌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와중에 어머님과 목욕탕도 같이. 네. 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사실 얼떨결에 갔고 왜냐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때 어머님 집에. 저희가 안 어머니 나와서. 어머니래 어머니라고 했어요. 엄마 집에. 엄마 집에 다 같이 놀러 갔는데 휴가를 갔는데 이제 물이 안 나온 거죠 집에. 갑자기 단수가 이렇게 된 거구나. 네, 시골인데 이제 그 마을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엄마는 혹시 괜찮으면 다 같이 목욕탕 가서 씻고 들어갈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언니 괜찮나? 괜찮을까? 했는데 어머니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저 가서 수영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냉탕에서 수영하고 왔습니다. 물안경 생겨가고 막 그런 거. 엄마도 혼났어. 아 진짜? 냉탕에서 너무 막 냉탕에서 막 와. 아유 야야 와, 진짜. 춥다 얼른 나와. 진짜 아유 춥다 추워 이러면 거기서 이제 동네 분들 며느리 인사도 시켜주고 진짜? 엄마.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탕에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이고, 또 안녕하세요. 네. 잘해. 일어날 순 없고 쉽지 않네요. 그거. 네, 제 며느리 말. 와 대단. 너 시트콤 같은데 약간. 그리고 또 하나의 썰은 이제 엄마가 저희를 픽업만 해주고 엄마는 이제 가게를 가서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저희를 내려다주고 엄마가 다시 이제 가게로 가게로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갔다 올게 하는데 엄마 돈 많이 벌어와. 맛있는 거 사온다고 하셔가지고. 고기 소고기 나와요. 막 다 같이 이렇게 오빠랑 저랑 뒤에서 야. 대단하다 정말. 근데 또 정말 독보적인 캐릭터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머님이 저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아, 진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직 못 느끼셨다. 네 아직은 있나? 이러면서 아직은 못 느꼈는데 혹시나 나의 이런 높은 텐션으로 어머님이 아이고 많이 기가 빨리시면 좋다. 근데 그 웃다가 우신다고. 아 맞아요. 눈물 닦으세요. 아 진짜. 네 거의 한 번 보면 볼 때마다 눈물을 한 번씩은 닦으세요. 아 너무 웃기다면서요. 이렇게. 네. 숨 거의- 넘어가. 우리 엄마 맞아요. 숨 넘어가요. 소리 없이 웃는 웃음 아, 아시죠? 이번에 지금 이대로. 웃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이대로, 없네. 네. 엄마가 대화에서 갑자기 사라져. 꺽꺽 거기서 막 넘어가. 아 진짜. 네. 기쁘죠. 예, 저희 집안에 이제 어른들도 이제 언니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아, 진짜? 아유 감사하죠. 왜냐면 근데 요즘 며느리 같지 않은 좀 정말, 스타일이잖아요. 독보적으로. 예, 사실 저만 해도 굉장히 그 시댁에 간다는 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막 어려운 자리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근데 막 거기서도 막 생각생각하게 잘하고 이러니까 또 어른들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그렇게 칭찬을. 아 그니까. 너 며느리 잘 감사하죠. 봤다. 진짜 잘 봤다. 너무 그 감사해요. 그러실 말을 것 엄마가 같아요.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어깨가 아주 엄마가 요즘 으쓱으쓱하거든요. 며느리 칭찬 너무 많이 볼 들어가지고. 때마다 고기 사오신다고. 고기를 좋아하니까.
안 그래도 막 곰국 막 이런 거 맞아요. 보내주시고. 아, 진짜? 네, 오늘도 먹었어요. 엄마 또 바리바리 챙겨보내는 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스타일이요. 어떤 집단에 가셔도 그러세요? 제가요? 응. 뭐 어떤 거요? 뭐 그러니까 뭐 높은 텐션이나 그런 뭐. 느낌도. 사실 딱 유일하게 조용히 있었던 곳은 그 전 회사. 아 진짜 아. 그런 것도 있었다. 네, 그냥 말없이 그냥 자기 일만 뚝딱뚝딱 하고 가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는 그냥 조용히 유튜브 보는 게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아이라니까요. 갑자기? 아니 30년 중에 1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네, 저는 아이가 진짜 됐어요? 조용히 아니, 있고 유튜브 보는 거 안 좋아하는 다른 사람인데?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하기 싫고 또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쵸, 잘 없죠. 네, 보통에. 주변 사람들만 계속 만나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 만나니까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봐. 뭐 혹시나 내가 뭐 이런 말을 해서 뭐 기분 나빠할까봐. 아니면은 뭐 나의 이런 모든 이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필요한 말만. 아, 오늘 이거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 유튜브 보면서 일하고. 아 그렇게만 하고. 네, 그런 식으로만 일했던 것 같아요, 1년은. 이 직전 회사에서는. 네네네. 별로 거기는 또 깊게 생각해보면 친해지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일했던 환경과는 조금 다른 맞아요. 좀 사무 좀 경직된 맞아요, 사무실. 맞아요. 그런 네네네. 딱 정말 사무 업무 막 이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사실 아니기도 했고. 맞아요. 또 계약직이기도 했고. 그런 좀 탓이 다르더라고요. 아닐까. 네. 소속감 느끼기가 좀 그랬던. 맞아요. 소속감이 전혀 없고 어. 언제든지 나를 대체할 사람이 있고 나는 언제든지 나가도 이 회사에 큰 타격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더 깊이 제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남편분과는 되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8년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아, 네. 어떠셨어요? 그 8년이나 연애 기간이 괜찮으셨나요? 저희가 음. 그 1년을 연애하고 대구에서 이제 학교 이제 선배로 선후배로 이제 CC로. 만났기 때문에 1년간 정말 뜨겁게 연애를 하고 정말 뜨겁네. 네, 정말 뜨겁게 뜨겁게. 완전 활활 불타오르게 대군데. 네. 더 아, 뜨거웠어요. 진짜? 막, 네, 막 50도 될걸요. 막. 여기에서 1년을 연애하고 식어질 때는 사실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틈 없어버리고 그냥 바로 서울로 왔어요. 저희 둘이서. 아 1년 있다가? 네, 1년 졸업을 하고 왜냐면 아, 저희 진짜? 4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뭐 군대고 뭐 그게 없었구나. 맞아요. 네, 이미 복학생 오빠로 만난 거였기 때문에 최고지, 뭐 복학생 떨어질 오빠. 일이 전혀 전혀 없었던 거죠. 없었구나. 네. 그래서 진짜 잠깐 오빠가 먼저 서울 올라가고 그 잠깐 제가 후에 올라갔는데 그거 떨어진 거 말고는 정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타지에 있잖아요. 서로가 그치, 많이 그치. 의지가 됐고 맞아. 그게 또 많이 제일 친한 친구가 또 됐고 연인이 됐고 또 뭐 제 가족이 됐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맞아. 시간들이 좀 길어도 전혀 저에게 권태로움이나 이런 것도 일도 없었고 정말. 오히려 없으면 안 된다 서로가 라는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진짜 생활의 일부분이 되신 거네. 진짜. 네 정말. 맞아.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누워서 잘 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가리가 없으면은 나는 혼자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이제 남편이 하기도 하고. 갑자기 힘들어서. 네 저도 저 또한 뭐 나도 오빠 없으면 절대 못 살지. 진짜. 네, 뭐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 문득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제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도대체 그의 매력은 뭔가요? 잘생겼어요. 모르시잖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시는 예, 정말 거죠.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떤 매력을 일단은 8년,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잘생겼어요. 그리고 매력이 엄청 많아요. 정말 어떤 매력 매력이에요? 그 잘생겼다고? 이게 선배로 만났기 때문에 오빠. 네. 복학생 오빠. 오빠로 만났기 때문에 그 자상함도 사실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좀 자상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오빠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귀엽다라고 해주면은 또 귀엽다라는 말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의외고 귀여워요. 그게 진짜. 그것도 매력이고. 귀엽다라는 걸 좋아하는 거. 네, 막 귀여움을 웃어요. 즐기는 타입. 네, 안 그럴 것 같이 생겼거든요, 사실. 뭐가 귀여워하지만 속으로 막 좋아하는. 네. 아니야, 가을이니까 그래주지 하고 씩 입이 올라가요. 네. 뭐 그런 것도 귀엽고 또 뭐 일단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쥐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쥐 아닌가요, 그냥? 네, 쥐상 말고. 그래서 약간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고 뭔가 그 목소리 톤도 제 스타일이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또 일하는 모습도 멋있고. 진짜. 네, 그리고 나름 이렇게 넷이 이렇게 만나면 또 오빠가 또 아는 분야도 많고 하니까 박학하시칼. 네,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 또 거기엔
대한 멋있는 모습도 있고. 최근에 느낀 가장 멋있는 포인트는 뭐였나요? 오늘 아침? 아침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오빠도 이제 사업을 하니까 어쨌거나 대표잖아요. 그 네네네. 대표에답게 이렇게 할 말 하고 그 자기 직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좀 잘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일하는 모습이. 네.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딱 이렇게 뭔가 할 말 하고. 그리고 또 힘든데 열심히 하는 거. 같이 분명 늦게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같이 촬영을 가면 진짜 열심히 해요. 저는 앉아서 막 너무 잠아 죽겠는데 이랬는데도 막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책임감 그런 것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안 힘든가? 가장으로서의 어떤 딱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네요. 가장으로서 그냥 본인 가장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성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대단하다. 책임감 멋있다. 같은. 그럼 뭔가 마지막 질문으로서 유부남으로서 형님은 수음이 한 가족이 몇 점일까요? 바로 입술이 삐죽하는. 이 자랑을 계속했으면서 미가 무슨 뜻이죠? 미가 무슨 뜻이죠? 일단 중간이에요, 미는. 네, 뭐 중간 아니요, 우 드리겠습니다. 왜 수는 아니에요? 수인데 나는 수인데 그는 우네요. 우는 우를 준 이유는 일단 뭐 가장으로서 너무 무거운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해주고 또 묵묵히 이렇게 해주는 건 정말 너무 좋은데 애정 표현을 좀 했으면 부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방송을 가장 먼저 보실. 볼까요? 이 그럼요. 방송을 김갈 또 시끄럽게 떠들겠네 하고 안 보지 않을까요? 다 들었던 말이네. 스킵. 뭐 형님이 한마디 하신다면 뭐 어떤 말들 있을까요? 그냥 지금처럼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뭐 사실 애정 표현 많이 바라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 좀 덜하고 한 명이 과하게 하는 게 또 잘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로 너무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서로 너무 안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많이 하는 건 내가 역할을 할 테니까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네. 한결같이.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오래오래 최고죠. 행복하고 건강해야 돼요. 그럼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합시다. 저희 항상 건강하자, 행복하자, 부자 되자. 내시 보면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부자 중요하지. 부자 해야 되지. 부자 해야 되지. 이렇게 성적표로서 성적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재량활동란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가을님의 내면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을 씨에게 원동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드렸어요. 저는 사실 가족이거든요. 그 원동력이. 그 방금 전까지 계속 말했던 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뭐 결혼 전에는 우리 진짜 엄마 아빠 뭐 내 동생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가족들 좀 이런 가족들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말 못할 말 다 사실 많이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관계이기도 뭔가 하고. 친구보다 더 가족이 더 많이 털어놓은 성격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그래요. 친구들도 그렇구나.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내가 이래서 돈 벌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이래서 뭐 돈을 버니까 가족들한테 이렇게 좋은 뭐 옷을 사준다든지 뭐 이때는 내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줄게. 근데 그게 저희 남편이랑 똑같아요. 저도. 저랑 남편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빠도 저한테 뭘 해줬을 때도 그래. 뭐 이러려고 돈 벌지라고 이렇게 몇 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좀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편안하고. 그리고 제일 변함 없다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소중함을 잃지 말자. 뭐 당연히 내 옆에 있을 테니까 내가 막대도 돼. 이건 아닌데 그래도 좀 친구들보다는 나의 모난 모습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우나 고우나 보듬어 주는 게 밉지만 내 가족이다. 새끼니까 뭐 이런 것처럼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저는 좀 그래요. 가족에 대한 애정이 되게 남다르시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편한 말들 막 친구한테 많이 하고 하잖아요. 요즘 다른 많은 분들은. 근데 되게 오랜만에 만나본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다 털어놓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네, 저는 막 회사 다닐 때도 막 상사 욕하잖아요. 저는 아빠한테 했어요. 아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막 같이 공감해줘요. 막 그치 가면서 뭐 땡땡땡 새끼 뭐 에이 땡땡 뭐 이러면은 아버님도 그렇게. 네.
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는 받아주죠. 오 그래 하면서 그래도 뭐 사회생활인 게 이렇다 이게 몇 번 이렇게 혼수도 두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면 남편이 와 친구랑 통화하는 줄 알아. 아 그러니까. 네. 저는 다 털어놔요 가족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을님의 답변에서 느껴지는 게 그 가을님의 가족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에 이런 모든 거를 정말 편하게 터놓는 사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답변을 듣고 전혀 공감을 못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쵸.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어떻게 가족이 친구보다 가족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지? 뭐 진짜 전혀 공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맞아. 그 가족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또 삼남매잖아요. 맞아요. 다 우애가 좋았나요?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없이? 많이 싸웠죠. 많이 싸웠죠. 지금 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제가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랑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닥투닥해요. 몇 살 아직 정도 어리기도 되세요? 하고 지금 8살 차이 나요. 저. 여동생, 네, 막내 동생. 24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제가 뭐라고 말하면은 꼰대같이 들려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저도 삔또 나가고 그러면은 막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약간 투닥투닥하는 거 있는데 남동생이랑은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 진짜. 제가 막 울었거든요. 막 꽁꽁 안으면서 군대 갈 때. 입대할 때. 그때 좀 제 마음을 느꼈나? 좀 잘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맞아. 저도 생각나요. 오빠 군대 갈 때 생각나. 전화 많이 왔나요 누나한테? 네, 전화도 많이 했고 걔는 휴가도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막 집안에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참 신기한 게 저희 집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 남자 아들이 이렇게 중심 딱 있어요. 아무리 내가 누나지만 그러면 집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여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뭐 우리 가족이 좀 약간 좀 침체다. 그러면 남동생이 그렇게 생각나요. 진짜. 네. 그치.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랬다. 너무 힘들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딱 공백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또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겠네. 뭐 이런 것들 막 그게 좀 많이 제가 의지가 됐고 너무 보고 싶다. 그때 사랑한다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육성으로? 남동생 진짜. 전 전화로. 아 진짜. 네네네. 사랑하는 거 알지? 막 이렇게. 나도. 와 진짜 저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저도 동생한테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그러니까 뭐 문자 텍스트로 한 번씩 뭐. 현실 남매. 형제는 무슨 말씀하시나요? 형제는 쉽지 않아. 아, 그렇구나. 또 K 형제라. 그럼요. K 형제. 쉽지 않죠. 예. 부모님과의 사이는 늘 좋았어요. 아이 뭐 아빠한테도 엄청 많이 맞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그래요. 아우 아빠 어릴 때 이거 엄청 혼냈지. 근데 얼마나 내가 눈치 봤는 줄 알아? 저는 이렇게 다 터놓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근데 오히려 남동생 여동생은 얘기는 안 해요. 굳이. 상처인 거지. 네, 상처를 그대로 받는 스타일이고 저는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는 상처를 받고 안 뱉어내고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친구들 오히려. 제가 오히려. 근데 가족들한테는 아빠 이랬잖아. 나 그때 얼마나 기분 나빴는 줄 알아? 아 진짜. 엄마 나한테 왜 기분 나쁘게 얘기해? 이렇게 좀 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이가 너무 좋고 오히려 엄마 아빠 싸운다 그러면 제가 막 중간에 막 진짜? 전화하는데 좀 그런 스타일. 그런 대화 가능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네. 엄마 아빠 중간에서 말린다고? 말도 안 돼. 아빠가 어떻게 이해해라. 빠져나갈까 엄마가 생각하냐. 이해해라. 아 진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문 닫고. 이게 문 닫고. 또 저희 또 하나의 가족이 이제 하루랑 하찌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너무 소중한 존재. 그 친구를 이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어떻게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사실 그런 분양하는 그런 센터에서 데리고 왔고 어떤 마음으로 데려왔어요 그 친구들을? 처음에 하찌는 오히려 남편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했어요. 그 데려온 처음부터. 시절이 언제였어요? 셋이 같이 지내실 때였나? 아니 아니요. 그 그 전. 전? 전에. 어. 네. 그래서 맞아. 아니 나는 별로 안 키우고 싶다. 대구에도 강아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내가 데리고 오겠냐. 그랬었는데 눈에 밟히지. 네. 근데 이제 막상 가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또 얘가 막 혼자 잘 놀아요. 막 혼자 막 뭐 지프레이 같은 걸로 막 혼자 빵빵빵 잘 놀길래 얘는 혼자 있어도 잘 놀겠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키우니까 막 진짜 막 정이 들고 정말 가족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 아이가 너무 그 저희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심심한가? 외롭다고 느꼈구나. 우리가 나가거나 할 때 얘가 혼자 너무 남겨져 있나? 그 저희 착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냥 강아지 한번 보러 갈까 했다가 너무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그런 데를. 함층은 눈이 밟힌다니까 어쩔 수 없어. 네, 그러니까 한번 안 하는데 이해다. 그냥
내 심장과 가까워지는 친구가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카드를 꺼내고 데리고 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절대 그런 센터 가지 않겠다. 그치. 저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아, 네, 절대 가지 않겠다. 데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치, 그건 그치. 당연히 이제 키우는 게 맞는데 막 아유 하면서도 이제 저도 이미 아유, 마음이 네. 너무 왜 데려왔어? 그럴 때 데려오지 말라니까. 이렇게. 네가 뭔 잘못이었어?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진짜 지금 또 남편이랑 가는 길에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혹이나 하늘나라 가거나 혹시나 그렇게 됐을 때 눈물이 막 나요. 둘 다. 말하면 그럼. 네, 그 정도로 너무 소중한 존재고 맞아. 없으면 안 될 존재. 그래서 절대 이 아이 이후로는 절대 안 키우겠다. 강아지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강아지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절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죠. 맞아. 네, 정말. 그래서 너무 조건이 하나도 없이 너무 날 사랑해주잖아 애들이. 맞아요. 내가 어떻게 생겨도 그니까. 진짜 하물며 내가 못된 말을 해도 얘는 나만 나를 보면 머리 안 단호해요. 들어. 네. 그런 거 언제 나한테 이랬냐는 듯이. 그니까. 핫지 하루한테 막 되게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일단 퇴근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엄청 반겨줘요. 저를. 그리고 뭐 위로라고 해서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얘들이 막 날 막 핥아주고 막 이게 위로됐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남편한테 안 가고 저한테 올 때. 묘한 경쟁 심리가 가족 간에도 있거든요. 네. 옛날에 엄마가 지금 더 좋지? 막 이래요. 하루는 막 맨날 두 발로 이렇게 막 와요. 두 발로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맞아. 좋으면. 그리고 제가 서서 돌려요. 아빠한테 가 하고 돌렸는데 그대로 돌아오고 또 저한테 와요. 진짜. 그럴 때 위로 아닌 위로가 되죠. 역시 그럼 내가 이게 좋구나. 경쟁인데 이거. 내가 더 좋구나. 엄마가 더 좋지 역시. 역시 간식 주고 똥 치워주고 씻겨주고 네가 뭘 산책하고 아는구나. 그래 걔들도 다 아는구나. 그럼. 네. 그때 나에게 또 위로 애정을 받죠. 쏟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니까.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에피소드를 기대했는데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힘들 때 위로되는 거 확실하네. 없어요. 맞아. 힘들 때 확실하네.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요.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만화 보거나 만화 이런 식으로 보거나. 위로를 되지 사람으로 위로를 받는 거 연애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오. 만약에 이 사람과 만나서 헤어졌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위로 받거나 이렇게 뭐 대체될 수 있죠. 괜찮겠어요? 아니 지금은 안 되지만 아유 지금은 안 되지만 엄마 듣고 있어? 어머니 아니에요. 컷.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겠지만 그거 말고는 저한테 위로되는 거 사실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봤을 때. 위로가 굳이 그런 곳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언니는 예, 뭔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많이 찾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얘기들도 진짜 네, 가족 이야기가 예상이 안 나.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볼 건데 네. 저희가 요거 답변지를 받아보니까 조금 약간 공통된 어떤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가 가을 씨가 힘들고 지칠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도 사실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죠. 맞아요. 그쵸, 네. 혼자서 뭐 만화를 보거나 그림을 그린다. 네. 다른 연애를 하거나. 그렇죠. 아직 할 수 없는 예전에. 사람으로 네. 있거나 뭐 이런. 네, 그쵸.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가 8년을 만났잖아요. 그죠. 저희는 근데 그럴 대단하시다.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했잖아. 다 생겼잖아. 했어요. 저 여러분들 했어요. 이제 끝. 이제 없어.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다. 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남편에게 위로를 받아요, 제가.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다. 네. 정리하고. 황급하게. 자 그럼 다음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굉장히 큰 어떤 뭐 그림이나 만화 이런 게 가을 씨한테 정말 큰 부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제 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냐는 질문에 그림 그리고 남편이라고 네, 맞아요. 적어주셨어요. 그림과 남편. 어떤 작품을 남기고 싶은 마음과 이 사람이 내 곁에 남아 있어줬으면 하는 네, 그런 맞아요. 마음일까요?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제 인생에 뭐를 남기겠다. 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도전이 이제 뭐든지 다 그림인데 이 그림을 남김으로써 이 그림 누가 그렸어? 아 이거 뭐 김가을 작가가 그렸어. 라는 식의 이런 남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남편 같은 경우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했을 때 옆을 뒤돌아봤을 때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내 인생에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자녀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녀라는 게. 자손이니까. 네네. 우리가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저희 씨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했다는 그 증거니까. 좀 그런 개념으로도 와닿았는데 또 요즘에는 또 꼭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혹시나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빼긴 했는데 난 남편. 저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진짜 믿고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네. 미운 건 미운 건데. 네, 이럴 땐 믿지만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 네. 그러면 약간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그런 작품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마지막의 순간이 내 앞에 닥쳐왔어. 그럼 난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하찌 하루랑 저랑 오빠가 손잡고 있는 그림. 가족 사진 같은 느낌. 네네네. 결국엔 우리 효진. 맞아. 결국엔 또 가족이. 또 가족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 존재가 제일 행복하고 쉴 때는 늘 가족이랑만 같이 있으니까. 맞아. 평소에 그림 그릴 때 막 그리고 싶은 거 그릴 때는 어떤 거 많이 그리세요? 그러면? 저는 하찌 하루 일상들을 제일 많이 그려요. 진짜? 맞아. 그리고 산책 가는 길에 장미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여름 딱 되면 막 장미가 엄청 막 예쁘게 피잖아요. 5월달에. 그러면 그때 사진 찍어둔 거를 이 장면에 하찌하루를 넣어야겠다. 왜냐면 산책 가는 길에 찍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그런 그림 그리는 소재들이 가족이긴 해요. 맞아.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것과 가족들을 이렇게 넣어서. 네. 그리고 뭐 오빠랑 어디를 갔다. 그러면 뭐 제주도를 갔다. 그럼 제주도 배경에 하찌하루가 있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연관시키는 거예요. 제가. 맞아. 네. 너무 귀여운 그림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막 강아지들이 뭐 오토바이도 타고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있고. 맞아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림에 대한 약간 영감을 받는 거죠. 그런 순간들에서. 네, 주인공은 하찌 하루대 오빠랑 있었던 일을 쓰기도 장소를. 하고. 왜냐하면 하찌가 살짝 오빠 같은 스타일이고 하루가 약간 저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오빠는 워낙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무뚝뚝하기도 하고 근데 하찌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좀 많이 이렇게 강아지 치고 발발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그냥 이게 사람은 좋아하지만 얌전한 스타일이고 하루는 애정 결핍이 있고 좀 이렇게 사람한테 많이 집착하기도 하고 좀 많이 너무너무 활발해요. 그런 게 또 약간 저랑 닮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오빠랑 저랑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 그럼 하찌 하루를 손잡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장면을 그려요. 오빠랑 나랑 있었던 아이덴티티가 그런 느낌. 네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숨어 있었구나. 산책 가는 길에 호빵을 뭐 붕어빵을 사 먹었어. 근데 그걸 하찌 하루로 넣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최근에 좀 그리고 싶어진 거 있어요? 뭐 하찌하루를 배경으로 그 주인공을 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그 짧은 인스타 툰 같은 것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하찌가 이제 털이 빠졌어요. 피부병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 털이 나기 시작했는데 갈색 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하얀 아이인데. 네, 그런 소소한 것도 그려놓고 싶고. 신기하다. 네, 그런 것도 넣고 싶고 또 뭐 오빠랑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었잖아요. 제가 요리를 해서. 소고기. 근데 그 하루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네네네. 나는 하찌랑 하루니까. 네, 제가 하루 역할을 맡고 있고 오빠는 하찌 역할을 맡고 있고. 너무 귀엽다. 네. 그게 만화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러네. 근데 최근에 어머님이 자식을 낳으면 또 그걸로 그림의 소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그럼 나중에 진짜 자녀가 뭐 아들이든 딸이든 나오면 그 아이가 그 세 명이 손잡고 있을 것 같아요. 하찌하루랑 그 아이가. 주인공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캐릭터가. 또 그 생각도 하기는 해요.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나요? 모르겠는데요. 나오나요? 빠지겠습니다. 나오나요? 이 가족 사이에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그 말을 할 때 저도 생각이 났는 게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언니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세상 중에 하나는 오빠와 이제 하찌 하루가 어떤 그 일상에서 가장 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의 소재가 자꾸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엄마는 아니다. 너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세상이 너한테 펼쳐질 것이다. 그치. 그러면 너는 또 그 아이의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될 거야. 새로운 소재가 또 나온다고.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다. 저희 어머니가 참 이렇게 열린 생각을 생각 되게 넓게 네. 또 다른 시각을 주셨네요.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애기 옷 보고 막 네. 예쁘다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이 조금씩 예. 이제 아우 이런 옷 요즘 사고 애기 싶다. 옷만 보인다. 파란색, 분홍색 두 개 다 사고 싶네. 이거 너무 예쁘다. 다 사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네.
저희 이모도 막 가을이 요즘 소식 없냐. 요즘 태몽 같은 걸 꾼다. 아 진짜. 없다. 태몽 같은 건 뭐야? 그러니까 뭐 동물이 나오나 봐요. 동물이든 과일이든 뭐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아니다. 그럴 일 절대 없다. 아직은. 확률은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은 준비 중에 있지 않다. 네. 한 내년쯤 준비를 해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내년쯤. 정말 1년, 결혼 1년 뒤라고 남편이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진짜. 가을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하는데 또 이 부분도 갑자기 뭐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갑작스럽게 또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오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기를 가지게 되면. 누구한테? 오빠한테, 남편한테. 왜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무거운 텐데. 가족 혹시나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케어함으로써 완전 일을 아예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직장생활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제가 혹시라도 못할 때 뭐 3년이든 4년이든 잠깐이든 그럼 오빠가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까 봐. 같이 지는 건데 그것도 그래도. 근데 저는 괜히 또 오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오히려 가지자 갖고 싶다 하면 저는 항상 오케이. 근데 제가 무작정 가지고 싶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네, 그럼 남편이 내가 준비가 됐다.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와. 불꺼. 왜냐 언니는 아이를 또 너무 좋아하고 진짜. 맞아. 아주 옛날부터도 언니는 오빠 닮은 애기 너무 궁금하지 않아? 진짜. 이런 말을 정말 난 하나 막 이랬는데 네, 그랬었는데 너무 예쁠 것 같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니까. 이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은 이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만큼의 마음일까? 이런 게 굉장히 그 당시엔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변함없습니다. 연애 초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연애 초에도 네,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랑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다르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또 그 마음은 어떤 것 때문에 들었을까요? 제가 사실 금사빠여가지고 또 금방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으면 사귀고 싶다 해서 시작돼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파악을 한 다음에 결혼해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빠랑 너무 같이 있고 싶다. 이 오빠. 처음에 연애할 때. 이 오빠랑 너무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고 싶지 않다. 진짜 솔직한 말이네요. 네.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 진짜 이거지. 찐이지. 뭐 떨어지고 싶지 않아. 어떤 면이 좋아서 그러기보다는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면이 좋아서는 이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이 좋은지도 몰라. 다 좋아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의 세세한 정말 못난 모습은 제가 몰라요. 그치만 그냥 그때는 지금은 그저 좋으니까. 그때는. 맞아.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 요즘에 그런 남편분께서 이렇게 소파에 자고 있는 모습을 되게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안 그래도 제가 막 이걸 이렇게 인터뷰를 작성하는데 잠을 못 잤는지 소파에서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모습. 자고 있는 게. 네. 그냥 거기 나와서 코 골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냥 뭐랄까 나만 볼 수 있는 모습. 그치. 그리고 뭔가 강아지들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잠들 때 내 품이 편안하니까 잠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여기가 편안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는 이 공간 자체 오빠는 편안하구나. 너무 잘 잔다. 그리고 너무 귀엽다. 뭐 그런 거. 무슨 꿈을 꿀까? 뭐 이런 게 그냥 다 궁금해요. 진짜? 네. 너무 사랑이 쏟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 비결이 뭔 것 같아요? 8년 9년 지금 8년 9년째 한결같은 어떤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잘생겼대잖아요. 진짜 힘들다. 사실 너무 힘들다. 사실 그런 거 딱히 비결 뭐 딱 사실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8년을 만나다 보면은 조금씩 대화가 안 되는 부분 조금씩 있었을 거고 힘든 시기도 있었을 건데 그런 맞아요. 것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던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진짜 근데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생각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없어도 괜찮을까? 네. 괜찮지 않을까 판단했을 때? 네, 안 되겠다. 하면 난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이 그런 제일 마음이 들어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고민 한 적은 있죠, 당연히. 고민을 했겠지만. 싸울 때 진짜 우린 대화가 안 되는구나. 우린 진짜 안 맞구나.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했죠. 8년간 만났는데. 근데도 답답해 이러면서도 그냥 회사 딱 가잖아요. 싸우고 단 다음날. 그럼 오빠 생각이 나면 또 웃겨요, 막.
오빠 생각하면 오빠가 그냥 이래요. 또 내가 미안한 게 생각이 나요. 사실 일방적으로 오빠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런 감정이 없을 텐데 사실 이런 사소한 다툼은 서로 잘못했거든요. 6대 4거든 보통. 그치. 그치. 6은 이제 저기 일산에 계신 대부분입니다. 엄마도 알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항상 고마워하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생각 다시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저 좋다. 이유 없이 그냥 그저 좋다. 그냥 잘생겨서 좋다. 그런 거. 생긴 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생긴 건 진짜 제 스타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행이에요. 이제는 친구들한테 오빠가 왜 좋냐 이러면 잘생긴 사람이 욕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내 스타일, 내 기준에 잘생겼다라고 꼭 붙여줘요. 중요합니다. 네, 내 기준에서는 진짜 오빠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고 맞는 말인 게 이게 뭐 객관적인 잘생김 예쁨이 아니라 필요 없지 사실. 내 눈에는 어쨌거나 너무 예쁘고 잘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거지. 예뻐 보이는 거지. 맞아요. 참 다행이네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 번씩 언니가 이렇게 막 문득 고맙게 느껴지는. 와 진짜 고맙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데려가는 아니 막 말도 안 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도 언니가 너무 귀엽지. 이러면 미안한데 나한테 제발 묻지 마. 뭔지 알 거야. 미안한데 평생 나한테는 그 대답 듣지 못할 거야. 그 공감 나한테는 절대 듣지 못할 거니까 묻지 마. 이럴 때가 있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네, 저희 가족이 모두 감사해하는 은인이자 은인입니다. 근데 요즘 너무 보기 좋아요. 뭔가 정말.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뭐 상황 자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도 하고. 그치. 막 사실 진짜 정말 그러니까 고맙다는 게 막 장난처럼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진짜 고마운 부분들이 언니가 사실 진짜 정말 오빠가 정말 가진 게 없고 정말 힘들고 그런 시절에도 언니는 진짜 한결같이 있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까 말하는 그 막 원장 언니가 막 돈 잘 벌고 가장으로서 가장이라는 게 진짜 가장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오빠가 진짜 너무 힘든 그런 시기였고 시기를 만났을 때가 있지. 그 왜 사람이 인생에서 갑자기 있죠.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지금의 나. 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가? 네, 일적으로 뭔가 자꾸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준비만 하니까 지금. 그때는 진짜 오빠가 너무 진짜 힘들었던 때인데 언니는 진짜 단 한 번도 그런 걸로 오빠를 뭐 꾸짖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정말 진짜 모든 어떤 활동들을 다 지지해주고 약간 믿어주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나는 그게 우리 오빠지만 언니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투영에서 와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남자친구가 막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싫은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을까? 막 근데 너무 그런 점에서 이제 엄마도 너무 감사해하는 거고 너무 밝은 에너지를 항상 주고 한결같이 서로 되게 있어주니까. 힘든 시기를 안아줄 수 있는. 맞아요. 화장 되게 진짜로. 슬프게 고칠지언정 나는 출근을 하고 난 너를 챙겨주겠다. 그런 거니까. 진짜 저희 가족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진짜 막 뭐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도 우리 가족이 되어주고. 그럼 가은 씨는 네. 다영 쌤한테 언제쯤 이렇게 많이 고마움과 기쁨을 좀 느껴요? 고마움과 기쁨,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다영이가 저랑 잘 지내주는 것. 솔직히 뭐 언니가 많이 배려해줘서 언니 덕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영이도 엄청 많이 배려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걸요? 오히려 그냥 뭐 사소한 것들 다. 또 다영이가 또 같이 살자고 제안해준 것도 어쨌거나 배려인 거잖아. 저한테. 그러니까 오빠랑 계속 붙어. 그럴 바에 그냥 같이 사는 게 어때? 근데 이 제안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죠. 그때부터 고마움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다영이가 너무 성격이 부러워요. 저는. 어떤 게? 뭐가요? 그 똑부러짐이. 똑부러짐. 네. 똑부러지고 뭔가 자기 할 말 잘하고 또박또박 잘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늘 의욕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의욕이 있지만 다른 의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의욕만 있지 의욕 있는 걸 실천을 하잖아요. 다행히. 그런 모습들이 얘는 진짜 배울만 하다. 다행히 같이 좀 뭔가 다양한 면에서 좀 지식이 많은 것도 부럽고 좀 배울 만한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 뭐 이렇게 늘 고맙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굉장히 그러니까요. 새롭네요. 뭔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오빠한테도 근데 될 것 얘기했던 부분이긴 해요. 남편이랑 있을 때도. 하지만 오빠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죠. 저도 못 들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과 다행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도란도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엄청 다양하게 많이 하고 그쵸, 있는데 그쵸. 진짜 주변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요. 원동력이 뭐냐고.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다양성의 원동 도대체 뭘까? 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안 힘들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부러우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면 저는 사실 못 살거든요. 왜냐면 왜 맨날 편안하지 못하 물론 편안한 구석이 있겠지만 아, 왜 나는 맨날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맨날 잠도 고생을 하는 거죠. 잠도 못 자면서 이걸 해야 될까? 전 빨리 지치는 스타일이라면 근데 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오빠도 그렇거든요. 집안 남편도? 내력이다. 맞아. 남편도 그래요. 쉬질 못해요. 맞아. 쉬고 있으면 좀 제가 막 불안할 정도인데 진짜 쉬질 못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둘이. 맞아. 그게 너무 부러워요. 저 오빠한테도 부럽거든요. 그 부분. 그럼 배려와 그 열정을 배울 만하다. 그런 네, 것들은. 그리고 늘 고맙고 그리고 뭐 다영 이런 게 있었어요. 다영이는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영이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많은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배려를 진짜 많이 해줘요. 다영이도 뭔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감정을 가질 법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감정 이런 말로 인해서 근데 다영이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또 더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꽤 있었어요. 되게 관점 다영이 참 넓혀주는 그런. 괜찮아 애다. 얘 진짜 신기하다. 감사해요. 그런 생각할 때가 왜냐면 있고.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이게 그만큼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배려해주고 그런지 아니까 나도 더 배려해주고 나도 맞아.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받은 게 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항상 너무 훈훈하다. 면전에 대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다. 서로 손잡고 당연하지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카톡을 해. 카톡 한번 해요. 예. 아니 이렇게 멋쩍네요. 많은 질문들을 함께 나눠봤는데 자, 오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님에서 상장을 또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공인된 단체나 효력이 전혀 없으니까 뭐 이력서 네. 같은 적으시면 절대 안 절대 안 돼요. 꼭 부담 기억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도란도란 상장 수여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네. 상장. 뭘 해도 밉지 않고 사랑스러울 상. 김가을. 위 사람은 한날 한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조잘조잘대며 넘치는 파이팅과 긍정 기운으로 어떤 말을 해도 미운 구석이 없이 사랑스러움으로 승화시키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웃음과 사랑을 주고 있으므로 크게 칭찬하며 이 상을 수여함. 2022년 7월 19일 도란도란에서 박다영 드림. 감사합니다. 고맙네요. 사랑스럽게 해주셔서. 당도 100% 행복상 김가을. 위 게스트는 인생을 살아가며 본인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주어도 넘쳐 흐를 만큼의 행복과 긍정 에너지를 갖고 필요한 곳곳에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기에 그 마음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상장을 수여함. 도란도란 이야기록뷰 최병국.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너무 좋은 말들이다. 가을 씨, 저희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김가을이란 주제로 무려 2시간 동안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고 집에 가서도 오빠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들어주고 너무 신났어요. 사실 가을이 신나겠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하게 되면서 네. 제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이제 막상 끝나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잘 편집해 주길 바라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또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그럼요. 또 이렇게 기다렸다는 즐겨주시고요. 듯이. 그럼요. 이렇게 즐겨주시는 분 또 오랜만이라 맞아요.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잘 해냈다. 그녀는 아직 텐션이 맞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집에 가서도 시작해야죠. 오빠 기다려. 이 방송은 지금 시간 10시 200번 5분인데요. 저희 한 3시쯤에 잘 거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도란도란 2부 하시는 걸로. 네, 저희 마지막 순서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일의 가을님에게 보내는 코너이고요. 편지를 보내는 코너이고요. 저희는 처음 가을님을 모실 때처럼 마무리도 가을님의 목소리로 직접 낭독을 부탁드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록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게스트로 나와주신 가을님께 저희 다시 한번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칭 팟캐스트계 유키즈 온 더 블럭이 되고 싶은 도란도란 이야기록비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즐기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방송 소식 받아보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 더 큰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예. 에피소드별 후원은 팟빵을 통해서 어디다? 가능합니다. 팟빵입니다. 팟빵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후원까지 부탁드리고요. 방송 관련 문의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가을님의 가정통신문을 들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뷰어 박다영이었습니다. 최병국이었습니다. 김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나에게. 내일의 가을아, 내일은 6시까지 만화 1화 현찬이에게 꼭 전달해야 해. 잊지 말고. 그리고 하찌하루와 시간을 더 보내줘. 산책 더울 때 피해서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보다 내일은 더 즐겁고 행복하길 바래. 늦게 촬영 마치고 올 오빠에게도 오늘 수고했다고 한번 안아주면 좋겠다. 오빠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 식단 시작인 거 잊지 말고. 뭐든 열심히 해보자. 끈기 있게. 화이팅! 그리고 사랑해! 내가 꼭 지켜야 할 거. 내일의 마감들을 네. 예상이 안 나는. 네. 너무 고생했습니다.